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었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아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40대 때 병이 있으셨는데 올해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쭉 살았던 것이죠.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순박하십니다. 명품 백이나 구두 이런 거 하나 없으시고 꾸미는 것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 돈으로 같이 사드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비싼 거 뭐하러 샀냐며 도로 돌려주곤 하십니다. 억지로 손에 쥐어드리면 또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며느리로서 너무 좋았어요. 선물할 맛 나잖아요. 제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뭘 사줘도 다시 교환하는 게 이이시거든요. 취향이 워낙 뚜렷하셔서요. 그에 반해 우리 시어머니는 주는 대로 잘 쓰고 잘 입고 잘 드시고 아무튼 정말 편했어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공단 근처라 공장에서 알바 형태로 일을 많이 하세요. 일생을 부지런히 사시던 분이라 집에 있으면 적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걸레로 바닥 닦으며 하루 종일 보내는 분이십니다. 사실 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홀로 살아온 세월 일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습관이 되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서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썼어요. 시간 내어서 방문도 드리고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식사도 하자고 했어요. 집에 간다고 하면 분명 며느리랑 손자 온다고 항상 가득 차려놓으실 게 뻔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외식을 주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니 계산까지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할 때마다 누가 먼저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은근한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10년 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엄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시자가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워낙 성격이 유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신경 써줄 게 많다 보니 시어머니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시라고 해도 놀면 뭐하냐며 계속 공장에 나가십니다. 시어머니도 일을 하시니 번거롭거나 복잡한 일들은 제가 거의 처리해드려요. 예를 들면 보험 처리라든지 공인인증서 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기 힘든 은행도 제가 대신 가서 금융 관련 일을 처리해드리곤 합니다. 그날도 아마 시어머니께서 공장에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처리해달라고 한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프린트했습니다. 프린트한 등본을 무심코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이름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이 더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업무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사무소 직원은 잘못될 리 없다며 본인에게 확인해보는 게 빠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어머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 등본을 떴는데 이상해서요. 어머님 이름 밑에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어머님 명의를 도용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부터 해야 돼요. 내버려둬. 내가 직접 한 거야. 네. 뭐라고요? 이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했단 말씀이세요?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너희한테는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더구나. 너희들이 분명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고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해해 줄 알았다. 그나저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외국인이에요? 몇 살인데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답답했던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국인이냐고요. 맞아. 파키스탄에서 왔단다. 30살 좀 넘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30대 파키스탄인과 혼인신고를 했다니요.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람과 공장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동료로 만나다가 정이 들었고 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시어머니도 그 사람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힘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토로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하다가 혼인신고라는 사태까지 온 것이죠. 근데 큰 문제는 시어머니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 사람 어딨어요? 월급 더 많이 주는 데로 이직했어. 거기가 어딘데요? 모르겠네. 어머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같이 살긴 했어요. 혼인신고 도장만 찍고 그 남자가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해. 아마 그 사람은 한국 비자 때문에 어머님한테 접근했을 거라고요. 호적에 등록해주니까 신나서 도망가 버린 거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계속 그 남자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어쩜 이렇게 바보 같으신지. 제 남편은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저는 계속 한숨만 쉬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계속 괜찮다고 하시고 총체적 난국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 아닐 테니 그 혼인신고를 취소부터 해야 했어요. 먼저 SNS를 뒤지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어요.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공장의 사장님들을 한 분씩 찾아냈습니다. 직접 발 벗고 나서니까 의외로 쉽게 찾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혼인신고만 걸어두고 도망간 그 남자는 공단 내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장 사장님은 이름을 듣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직했고 나이도 30대 다 일치했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놈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왜요? 나한테 파키스탄에 있는 아내랑 자식들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아내랑 자식까지 있어요. 네. 설마 유부남인데 그런 짓을 했겠어요? 잠시만요. 불러올게요. 사장님은 그 남자를 불러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사장실 문을 열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법정 남편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저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남자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을 댔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아내와 애까지 파키스탄에 있다면서요.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죠?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그런 사람이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 도망을 가요? 미안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 사람 해고하지 않으면 저 인터넷에 이 사람이 한 짓들 공장 이름이랑 같이 뿌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빨리 꼬리 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에게 이 남자의 해고를 건의했고 사장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알겠다고 바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대구로 부르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소송 난 안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사기꾼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난 이대로 살란다. 뭐 내 인생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죽으면 그만인걸. 그 남자가 어머님을 이용한 건 화 안 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서 돈 못 벌면 지 나라에 있는 아내랑 자식들 굶어 죽는단다. 거기서는 월급이 여기보다 훨씬 적고
유부남인 거 아셨어요? 어머님 진짜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신 거예요? 거기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제 나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국 비자 취소되면 갈 곳 없이 그냥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걸 보고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 저는 어머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그 남자의 의도 자체도 불순하고 너무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맞는데 어머님은 순진하게도 그 남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덮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걸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이해해드려야 하는 건지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일은 모를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다시 괘씸해지더라고요. 혼자서 점점 근근하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사기 결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시어머님 같은 사례가 은근 있더라고요. 물론 외국인과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이 많지만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용만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런 악질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잔인한 범죄죠. 하지만 저와 의견이 다른 시어머니 탓에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일에 대해 손을 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저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면서 지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다신 안 보고 싶다고 외면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니까 또 시간은 금방 가긴 갔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은 들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친구들에게도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 시어머니에게도 괜한 오지랖을 떨었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안 좋으셨어요. 저에게 대뜸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남자가 은근히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가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여태껏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차갑게 싹 식어서 날 보는데 살기가 느껴지더라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더라.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것도 없고 미안하다. 못난 시험이라서 내가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으세요? 나 좀 도와다오. 저랑 같이 변호사 만나러 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렸어요. 살다 살다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까지 도와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것도 30대 남성과의 이혼 소송을요. 시어머니는 차마 아들 얼굴은 볼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은 아마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내심 시어머니가 마음을 다시 다잡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마터면 범죄자에게 발목이 잡힐 뻔했으니까요. 법적인 남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또 이것저것 저희에게 요구를 했겠어요. 시어머니의 유산까지 탐냈을 게 분명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법정은 결국 저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본국에 부인을 두고 결혼한 남자에 대해 결혼 이민 체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를 정지시키기로 했대요. 결국 그 남자는 꼼짝없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남자가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남자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시어머니를 힐끗 보는데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추억이 많이 떠올랐나 봅니다. 감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네요.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자주 놀러 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뭐하러 시어머니를 챙기냐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마음이 외로우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못난 놈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오죽할까요?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마음의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울적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 다 같이 명절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